안녕하세요. 월 매출 4억의 신화 김천재이자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입니다. 오늘은 본 강의 3회차로 예비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메뉴 선정 방법 관련한 강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깃 설정. 메뉴 선정 시 정말 이제 많은 메뉴가 있는데 다수의 분들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메뉴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메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메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로 이제 메뉴를 보통 선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행을 쫓다 보면 유행이 끝나면 업변을 해야 하거나 끝물에 이제 편승하게 되면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천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탕후루는 어떻게 해요? 탕후루. 네. 야, 탕후루 진짜 요즘에 핫한 것 같거든. 나는 사실은 최근에 나도 탕후루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가장 많은 줄이 서 있고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돈 받고 내주고 돈 받고 내주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실제 이제 강남권에도 보면 탕후루 가게가 아직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같은 데 가면 아마 이제 막 생길 거야. 엄청나게 지금 생길 것 같거든, 더. 근데 이게 내 주변의 반응을 보면 20대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해. 그리고 30대 이상 남자들은 엄청나게 호불호 갈리더라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맛있대. 매일 시켜 먹는 일도 많고. 근데 불호인 사람들은 너무 달기만 하고 이제 과일과 설탕을 입혀갖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호인 사람들이 있지. 그럼 그 호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이게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하고 유행을 하기 때문에 편승해서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패가 날 것 같아. 예전에 흑당 버블티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 지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 그것도 엄청 달았거든. 진짜 맛있다라고 느껴서 호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핫했다가 잠깐 사라지거나, 왜? 가게들 엄청 또 많이 생길 거니까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거기에서 나는 승패가 좌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만약 제가 지금 당장 탕후루 가게를 차린다 하면 뭐 추천해 주실 생각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 뻔하잖아. 과일 종류 뻔하고. 근데 그 외에 너만의 디벨롭 버전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해서 오픈했다. 잘 될 거야, 아마 당분간. 탕후루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세요? 여름이 있다고 달달한 거 좋아하고 겨울 돼서 안 좋아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경우거든. 계절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잖아. 잘 되는 데들은 그런 계절을 타는 거 별로 없어. 오히려 겨울에 의외로 냉면 같은 것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탕후루 같은 경우에 계절을 타는 게 아니라 이 유행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완전히 정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유행하고 그냥 끝나버릴 것이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오늘 나만의 메뉴로 이제 승부를 봐야 결국 오래가고 잘 될 수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타깃을 정하고 가야 메뉴 선정이 수월해지겠죠? 일단 내가 창업하려는 이제 상권의 특성, 뭐 유동인구층이라든가 주소비층, 거주 인력수, 거주 인력의 소득 수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타깃 설정에는 이제 메인 타깃과 서브 타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메인 타깃이 20대 여성이라면 서브 타깃은 자연스럽게 30대 여성과 20, 30대 남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권의 특성과 연령층 타깃을 설정해 두면 아이템 선정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템 선정과 타깃 선정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지, 맞아. 메뉴, 그러니까 아이템이 먼저 선정돼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깃은 설정되어져 있는 거거든.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치킨에 따른 그 메인 타깃들이 있잖아. 또는 상권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상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아이템이 선정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타깃 설정하는 것도 되게 쉬워진단 말이지. 반대로 내가 만약에 타깃을 무조건 정했어. 나는 20대 또는 뭐 학교 앞에서 학생층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위치라든가 또 메뉴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딱 있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기본적 순서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 그래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거지 내가.
시그니처 메뉴 개발, 핵심 포인트 3가지. 메뉴 선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시그니처 메뉴 개발을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단품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는 한 3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뭐 그 이상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천차만별인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굳이 돈을 안 들이고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첫 번째, 브랜드 스토리. 신박한 메뉴를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만의 가성비를 정말 월등하게 한다거나 또는 본인 이제 브랜드만의 이제 특징을 담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브랜드 상징.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뭐 지역의 명소 같은 게 있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뭔가 상징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해야 돼요. 다른 얘기로 무슨 얘기냐, 비주얼적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세 번째, 특별한 재료. 재료적인 어떤 특성을 또 가져가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역 특산물 같은 거 있죠. 노르웨이 연어를 쓴다, 통영의 굴을 쓴다, 뭐 이런 것처럼 보통 이제 대중분들은 지역 명소를 활용해서 거기에 특산물을 가지고 활용한 메뉴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지시키기도 되게 좀 편하고, 그래서 꼭 특색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3가지 과정이 생략이 되겠죠. 이미 가맹 본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놔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선택은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메뉴 테스트. 시그니처 메뉴 등 이제 기본 메뉴가 선정이 됐다면 이제 메뉴 개발, 즉 메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메뉴 테스트 할 때는 직접 본인이 될 때까지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어도 문제없고 당황하지 않고 도움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요리 경험이 좀 있다면 메뉴 테스트가 이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처음이시라면 메뉴 테스트가 되게 막막할 겁니다. 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제 먼저 머릿속에서 구성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어떤 맛, 어떤 비주얼, 대략 어떤 이제 메뉴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테스트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그 시행착오 끝에 좋은 메뉴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메뉴 구성, 차별화 전략. 자, 메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단품 테스트가 끝난 거잖아요. 요거로 활용한 메뉴 구성적인 면도 생각해 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홀 메뉴와 배달 메뉴를 좀 구분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1인 메뉴에 최적화되어 있는 메뉴를 구성한다거나,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기본적인 거죠, 세트 메뉴 구성 등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 놓으면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혼술, 그때 혼밥 메뉴를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배달 메뉴로 특성화시켜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었고, 육회도 원래 한 가지잖아요, 육회 맛이. 근데 제가 16가지 버전으로 육회 종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메뉴들을 한꺼번에 주는 그런 메뉴들, 또 1m 무한 리필의 원조이기도 하고요. 육회 16가지를 활용한 이제 육회를 다죽게라는 그런 메뉴도 다 최초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만의 메뉴 구성을 해놓으면 영업이나 매출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김천재만의 입맛 분류법. 제가 요식업을 하면서 데이터화 시킨 입맛 분류법이라는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댕댕이 입맛이 한 70% 정도 있고, 초딩 입맛이 한 20% 정도 있고, 극강 초딩 입맛이 5% 정도 있고, 미식가분들이 한 5%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댕댕이 입맛은 웬만하면 다 맛있어. 그다음 초딩 입맛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죠. 단짠 좋아하고 가리는 거 좀 있고 의외로 입맛이 되게 까다로운 분들. 극강 초딩은 뭐냐, 그 초딩 입맛 중에서도 더 예민하고 더 뭐 안 먹는 것도 많고 까탈스럽게 입맛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 극강 초딩 입맛에 좀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식가 많이들 아시죠? 식재료 되게 중요하고
식감, 뭐 분위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엄격하게 좀 따지시고 본인 입맛에 맞아야 되는 분들이 미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극강촌튀김 입맛이 맛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 95%의 범주에 드시는 분들은 다 맛있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원리가. 그래서 저는 이 95%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메뉴들을 계속 개발하고 영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댕댕이 입맛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먹방, 또 쿡방, 또 화플, 뭐 웨이팅 하시고 오픈런 이런 거에 지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70%의 댕댕이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나만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은 당연히 필수야. 그러니까 맛, 비주얼, 뭐 착한 가격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필수고, 두 번째 나만의 차별화된 메뉴 구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홍보를 통해서 알리게 되면 그분들은 움직이게 돼 있어. 방문을 어쨌든 한 번은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그분들이 방문을 했는데 뭐 준비가 어설퍼, 제대로 안 돼 있고 맛도 별로고 뭐 서비스도 좀 그렇고 막 시간은 오래 걸리고 메뉴 밀리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지속적 방문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얼마 못 가서 그냥 나만의 축제를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픈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왔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시게 되면 매출은 어떻게 돼? 계속 상승하는 거야, 계단식으로.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만약에 시그니처 메뉴를 딱 준비한 게 있었잖아? 그게 터지면 매출은 소위 말해서 떡상하게 되는 거지. 이것으로 자영업 성공기 본강의 3회차 메뉴 선정 방법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게 해줄 남자 삼타 강사 천쌤이었습니다. 자영업 성공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 자세널천.